안녕하십니까. 정관장의 출근 수다. 오늘 비가 이제 이렇게 추적추적 아침에 새벽에 왔나봐요. 아니면 밤새 왔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5월 16일 이제 목요일 아침이거든요. 주중에 휴일이 하루만 끼어 있어도 사실 일주일이 진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사람마다 왜 시간이 그 상대적이잖아요. 그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건가? 시간이 왜 그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간이 뭐 이렇게 다 다르다. 뭐 그게 상대성 이론 아닌가? 뭐 어쨌든 예. 시간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집을 딱 나서고 눈 깜빡하면 밤이 되어 있거든요. 집에 들어와 있는데 그만큼 하루가 좀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음속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예전에 뭐 과로를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뭐 이렇게 보면 진짜 뭐 조금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가루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저 나름대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일 것 같으면 조금 덜 피로를 느끼는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피로를 2배로 느끼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어. 어떤 수업이 딱 끝이 났는데 어떤 수업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업들이 있죠. 벌써 집합입니까?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업들이 있고 어떤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업 중간에도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그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고 사실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사람은 지도자가 되겠죠. 이 지도자가 이 수업에 얼만큼 학습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수업의 굉장히 큰 포인트고, 제가 이제 이 수업에서 왜 이 도입 부분 혹은 수업을 시작하는 초기 과제 부분, 이 웜업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냐면 그 시간에 아이들을 집중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12분에서 15분이 흐르고 난 뒤에는 그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모든 이제 이런 뭐 체육 지도자분들, 태권도 뭐 관장님 사원님 뿐만 아니라요, 뭐 타격기 모든 종목들, 그 다음에 이 스포츠 뭐 구기 종목들 혹은 기록 스포츠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지도자의 능력, 그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지금 이제 이 못 찍은 것이 이틀 동안 출근을 안 했어요. 학교에. 하루는 현장 체험 학습 때문에 안 갔고 어제는 이제 석가탄신 때문에 안 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내용은요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지도진의 역량인 거지, 내용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기계 체조를 해요. 뭐 우리는 줄넘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뭐 무엇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보니까 뭐 쌍절곤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뭐 무기술을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던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다 라고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프로그램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우리 팀 태권도 그 TV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의 집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그 수련생들, 학습자 아이들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워가느냐,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익히게 되느냐라고 연구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게 이게 바로 교육 심리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이 어떠한 이제 형태로 학습을 해 나가느냐,
대해서 이제 그 스키너인가요? 네, 스키너가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이 이론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겁니다. 자극이죠, 자극. 예, 자극입니다, 자극. 그 자극이 긍정적인 자극, 유쾌 자극일 수도 있고, 그 자극이 불쾌한 자극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떠한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특정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학습에 나간다. 예, 그래서 G 미로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발판 누르고 저기 하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생활체육 이제 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무엇에 근거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교육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근본이나 그런 원리를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이런 자극을 계속 주어지다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자극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제 이 교육적인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장기적인 그 관리, 장기적인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필요한데 그 자극을 주는 방법이나 그런 근본이나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계속적인 자극을 준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행동이나 이 문제 행동이나 혹은 이제 특정 행동을 강화시키려는 이런 방법들에서 잘못된 방법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흥미를 잃거나 혹은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장에서도 칭찬 스티커 하나 주는 거, 포인트 하나 주는 것도 좀 계획하에 이렇게 줘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행동주의 이 학습은 누구나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 생활 속에 녹여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혹시나 뭐 다음에 그거를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지주의, 이제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고 보니까 이제 컴퓨터 처리 형태처럼 사람들이 학습을 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입력 단계죠. 입력 단계.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떠한 명령어나 어떠한 이 입력이 없는데 그걸 처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지금이야 뭐 AI 뭐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AI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입력 명령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뭐 다 처리하지 않. 뭐 AI는 잘은 모르지만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입력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입력 단계를 어떻게 그거를 주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주의라는 것이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하더라. 그게 이제 바로 칵테일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 칵테일 효과가 뭐냐면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칵테일 파티 같은 걸 하면 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음악도 있고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장면도 있고 뭐 예쁜 드레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이 자극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은 선택적으로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택적 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이제 그런 어떤 주의 집중을 한 이제 이 정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도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바로 이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주의 집중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하면 박수를 치는 것도 있겠죠. 자, 박수 한번 치면 팀 한다. 박수 한번 시작. 팀. 혹은 뭐 박수 3번 뭐 관장님 한다. 박수 3번 시작. 관장님. 아주 간단하잖아요. 주의 집중 기술. 아이들을 주의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 관장님을 쳐다보게 하는 방법. 근데 이런 주의 집중 기술이 이제 단순한 이런 리액션이나 혹은 말이나 뭐 행동 이런 것들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만약 학습 동기를 발현하기 위해서 이 동기를 발현하는 모든 장치들, 모든 시스템들이 바로 이제 주의 집중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주의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혹은 주의 집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전달을 하려고 한다고 해봐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거 처리가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업을 잘하는 사람은 혹은 수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100%는 아니에요. 100%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습 목표에 근접하는 그 수준이 70% 이상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70%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다른 조금은
조금은 평균보다 이제 늦게 따라오는 친구들, 혹은 평균보다 좀 빠른 친구들도 다 맞추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느린 친구 20% 30%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이 학습 목표에서 배제하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데리고 가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업에서 뭐 20% 조금 느린 친구들에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수업을 잘 이제 딱 쫓아가고 있는 친구들의 70%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진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지도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수준별 학습을 이제 잘 계획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20% 30%도 모두 데리고 80% 90%로 갈 수 있게 되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수업 설계의 관건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 선택적 주의를 한다. 이제 이 학습자들이 선택적 주의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제 이 명령어가 입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입력이 된 것이 이제 이 작업 공간, 작업 처리 공간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단기 기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어떤 결과물에 공장으로 생각을 하면요, 공장에 쭉 레일이 있잖아요. 그럼 레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다닥다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다닥다닥 해서 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 제일 끝에 가면 그 결과물들이 계속 박스에 쌓이고 쌓이져 가잖아요. 근데 그 박스가 만약에 공간이 엄청나게 큰, 굉장히 큰 무한대의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쌓는 그 과정은 좀 길거나 혹은 뭐 짧거나 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요, 그게 바로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무한대로 쌓을 수 있다고.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나는 암기를 잘 못하겠어, 나는 잘 외우지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모든 사람은요, 그 장기 기억이 무한대라고 끝도 없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외우지 못하고 암기를 잘 못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암기를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 잘못됐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서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저도 뭐 예전에 이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가끔씩 줍니다. 왜냐면 저도 학창 시절에는 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너무 막 공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잔소리고. 근데 저도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2년 동안 진짜 죽으라고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로 암기력만큼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베이스가 아는 게 잘 없었고, 그 전에 공부를 좀 해본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공부 시작하고 한 10개월 정도 동안 뭐 어떻게 했냐면요, 잘 모르니까 그냥 다 외워버리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외우지만 고민을 하면서 10개월을 보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뭐 무작정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안 헤어지네, 저렇게 하니까 잘 안 헤어지네, 필기도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심리도 배워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청킹 다 따서도 외워보고, 오만 방법, 뭐 음악 노래도 넣어보고 오만 이제 외우는 방법을 다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암기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단기 기억에서는 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대요. 한계.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공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공장에는 7명밖에 없어요. 7명. 그 공장의 레일에는 7명밖에 없는데 갑자기 12명이 하는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작업 공간에도 작업의 한계가 있는데, 그 작업의 한계가 바로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개인 차에 따라서 5개를 처리할 수도 있고 9개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7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작업을 해서 처리해낼 수 있는 양이 평균적으로 7개라는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품새를 가르칠 거예요. 품새를.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기본이나 기본 동작들을 처음에 뭐 가르친다고도 봤을 때, 뭐 태극 일장을 가르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처음에 힌트 친구들은. 그런데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고, 발을 똑바로 놓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도착점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방향, 공간 이동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서 사범님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설명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예, 그 설명이 들릴 리가 없어요. 왜? 이미 벌써 작업 공간을 다 쓰고 있거든요. 반대로 사모님의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사모님 설명을 듣고 있어요. 왜? 사모님의 설명을 듣느라 그 설명의 조합들에 사모님들이 설명을 또 특히나 뭐 좀 길게 한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단서들이 몇 개겠습니까? 그걸 조합해서 머리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뭐 때로는 고학년 아이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자꾸 뭐라 하지 말라니까요. 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그거를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못.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좀 느린 친구들이 있죠.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이론이 있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왜? 작업 공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서를 줄여가지고 요약 단서로 해서 한번 전달해보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부터 가르치거든요. 예, 먼저 허리에 손 딱 잡고 혹은 띠를 딱 잡은 상태에서 발부터 가르칩니다. 움직이는 발. 그러면 이제 제가 발을 할 때 자 여기서 왼쪽으로 놓을 건데 그다음 왼발을 들어가지고 앞에다가 놓을 건데 앞서기니까 강력 이런 식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지 말고 돌아. 앞에서 내가 보여줍니다. 발을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돌아. 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걸어갑니다. 혹여나 잘 안 된 친구는 다시 한 번 더 반복시킵니다. 걸어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돌아와. 방금 걸어갔던 발 돌아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요약 단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두세 번 연습하잖아요. 두세 번 연습하다 보면 더 단서가 줄어져 있습니다. 걸어, 돌아와, 걸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 단서를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손동작이라든지 혹은 뭐 여기 안에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덧붙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쳐 가는데요. 생각보다 잘합니다. 지난 심사대회 때, 승부대 심사대회 때 저희 아이들이 7살이 6명인가 있었거든요. 그 전 심사 때는 7살이 8명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살 친구, 저희 어머님들 눈에는 저보고 힘내라고, 물론 이제 팀 태권도가 제일 잘한다고 해주셨지만, 저희도 진짜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고.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간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이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서도 줄어들고 아이들이 점점 익숙해진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품띠 검은띠들을 보는 거예요. 품띠 검은띠들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죠. 맞잖아요? 뭐 걸어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걸 바로 이게 이제 작업 처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이 자동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좀 심오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너무 아쉽게도 오늘 좀 이게 이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론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벌써 도착을 해버렸어요. 좀 얘기가 좀 길어지네. 좀 강의처럼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요거를 그러면 2편으로 나눠가지고 내일 출근 때도 이야기를 좀 한번 이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실 이론 얘기로 가다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리 상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는 겁니다.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획일적이고 지시적이고 그런 것 봐. 물론 이제 이런 획일적이고 지시적인 과제 내용이 필요한 때도 물론 있겠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아이들의 이 심리 상태를 내가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언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저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꾸 혼내고 뭐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자꾸 퍼지는 상황, 자꾸 통제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통제적인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그 상황은요, 진짜로 학습을 잘하는 상황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학습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황. 태권도장에서 그럴 수 없다고? 아니요.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수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 조금 뭐 위험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뭐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통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진들이 오늘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과제 구조에 대한 미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뭐 해는 떠 있는데 먹구름이 굉장히 끼어 있고 흐린데다가 바람도 지금 많이 불어가지고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근데 바보같이 지금 반팔을 입고 나왔네요. 어쨌든지간에 오늘도 정말 힘찬 하루 되시고요. 진짜 뭐 이제 곧 또 뭐 오늘 뭐 내일 불금이 또 찾아오니까 또 주말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리고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고고고. 얼굴은 뭐 언제 작아지지? 나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